조금 전에 지금 백 변호사께서 윤 전 총장이 과거에 말실수를 많이 하면서 조금 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드라마 모래시계 제작자, 즉 PD로 잘 알려진 박창식 전 의원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창식 전 의원이 캠프 내에서 어떤 역할로 영입이 된 거죠? 사실은 박창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신이죠.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홍보 기획을 맡아서 토론이나 인터뷰에 대한 자문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대선 후보가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네. 신인이다 보니까 신인들은 좀 드라마틱한 어떤 요소라든가 서사적인 요소가 좀 있으면 국민들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고 네. 특히 도리도리라든가 쩍벌나무로 좀 부정적인 어떤 언론 평가에 따르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걸 네. 어떻게 새롭게 고쳐 나갈 것이냐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으로 대선 토론을 하고요. 홍보 영상을 만들 때는 참 드라마틱한 또 네. 젊은 세대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스스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정원의 나무가 잘 크고 있으니까 이 나뭇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리하는 정도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토론회에 이 유명 PD 출신을 영입했다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제 토론회다 보니까 말에 대한 코칭을 좀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미지 메이킹이나 여러 가지 홍보 요소들을 강화하는 그런 쪽의 역할을 아마 지금 담당을 하고 있나 보군요. 전문가가 프로페셔널이 붙었으니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토론회. 네, 비전 발표회 때도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도리도리요? 헤어스타일이라든가 타이라든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그 좋은 팁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토론은 좀 달라요. 그렇죠. 특히 경선 토론은 본선 토론보다 더 셀 겁니다. 네.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과거의 경험, 내용 이런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말투하고 이미지에서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문제했던 부분들이 그동안에 단기간에 훈련을 받아서 네. 토론 때 그게 고쳐질 것이냐. 네. 그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텐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 교수님은 아까부터 계속 달에 윤 전 총장의 이미지가 안 바뀔 거라는 거에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알겠습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특히 같다. 홍준표 후보가 벼르고 있잖아요. 네. 그 홍준표 후보의 칼날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네. 유승민 후보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테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걱정됩니다. 예. 홍준표 의원을 언급하셨는데 드라마 모래시계 하면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예전에는 홍준표 의원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원래 모래시계 드라마는 93년도에 정권 초기에 제가 수사를 했던 슬로트 머신 이야기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돌아가신 김종학 PD하고 송진아 작가가 내 검사실로 찾아온 게 94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 소재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지시가 검사를 정의롭게 다룬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자, 모래시계 검사 실제 모델로 유명한 이 홍준표 의원, 그리고 모래시계 제작자가 직접 코칭을 해주는 윤석열 전 총장, 이 두 사람이 당내에서 경쟁자가 된 셈인데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전 총장을 계속 겨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금 더 강한 공격이 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상황인데요. 홍준표 네. 후보가 최근에 어쨌건 지지율도 그 범야권 후보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네. 거기다가 뭐 본인의 얘기로 추석때는 골든 크로스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하. 이런 표현까지 썼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드러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하세요? 그 수요일 날 비전 발표 있었죠. 네. 윤석열 후보부터 이제 그 당시 후보들이 국민의 후보들을 전부 다 비전 발표했는데 그때 홍준표 후보가 뭐라는지 아세요? 학예회 갔다 그랬어요. 아, 그랬죠. 이거 초등학교 밋밋하다는 거죠. 학예회 밋밋하다는 갔다 거. 그랬죠. 이거 예. 자기 얘기만 하고 나가버리는데 이게 무슨 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 의미는 역으로 토론회 때 두고 보자.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홍준표 의원은 지금 토론회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홍 의원은요, 지금 2030 젊은층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던 내용 잠시 먼저 들어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예. 무야홍.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예. 젊은 세대에서 유포되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들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막 그 뜻인 모양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20, 30대 세대들이 인터넷 그 모임방에서 만든 말이니까 저도 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자, 무야홍,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다라고 본인이 이 이야기를 또 같이 설명까지 곁들여가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글쎄요, 지지율 지금 상승 추이를 보면은 20, 30대의 젊은 층들의 지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분석을 했더니 2030 표심이 홍준표 후보에게 많이 갔다, 두드러지게 이제 선전하고 있다라는 아하. 평가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 2명이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실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한 보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의 좀 중도층에 있었던 젊은 세대들이 대안으로 홍 의원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중도적인 시각, 이런 것들도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네.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그 갈등 국면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그렇죠. 그 갈등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저렇게 다투는데 이준석 나는 당대표를 편을 지지하는데 네. 그러면서 많이 옮겨갔다는 얘기들도 분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리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